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자, 이제 우리 회로 이론에 대한 장을 바꿔서 회로망 정리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저항 회로를 주로 배웠었는데요. 그죠? so far, 지금까지죠. 그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항으로 회로된 그런 저항 회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저항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거대한 두 개의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절점 해석법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로를 딱 접했을 때 절점 해석법을 쓰고자 하는 엔지니어는 뭐만 보인다고요? 절점, 노드만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막로 해석법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로 해석법으로 어떤 회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기 어떤 루프는만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절점 해석법은 우리가 그 절점을 보되 그 변수들을 우리가 V로 잡고, 막로 해석법은 우리가 그 변수들을 각 루프의 메쉬 전류, 즉 전류를 통해서 그거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절점 해석법하고 막로 해석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이 어떤 거대한 법칙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전부 다 키르이호프의, 그렇죠?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KVL로 표시할 수 있는 그 전압 법칙하고 KCL하고, 그렇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회로니까 우리가 옴의 법칙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V는 IR로 표현되는 이 두 가지 법칙을 토대로 해서 이 절점하고 막로 해석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 주위에는 이제 어떻게 여기 독립 전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게 독립이든 종속이든 이런 전원들이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회로들을 이 두 가지 해석법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회로망 정리를 따로 이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절점 해석하고 막로 해석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회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회로망 정리를 배우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절점 해석법, 막로 해석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점 막로의 장점은 이 절점 막로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회로의 각 소자, 각 절점에 있는 모든 전압 전류가 한꺼번에 몽땅 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아주 강력한 해석 기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일반적인 해석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 기법들을 여러분이 적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기법들을 적용해서 회로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회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기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래요. 건조한 기법입니다. 건조한 기법들이에요. 저는 그냥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왜 건조하냐? 이 건조하다의 반대는 촉촉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건조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정이 하나도 없는 아주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면 진짜 그 업무를 끝내주게 테크닉적으로 기똥차게, 그렇죠? 수행을 하지만 거기서 느끼는 어떤 촉촉함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기법이 된다는 얘기죠. 좀 어떤 무슨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회로망 정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정말 이 회로라는 것이 이렇게 멋있다. 참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의 기법. 그렇죠? 전혀 정이 없는 건조한 기법. 그래서 이 기법들을 누가 잘 씁니까? 컴퓨터들이 아주 즐겁게 쓰죠. 그래서 컴퓨터들이 이걸 아주 잘하죠. 그래서 컴퓨터도 돌릴 수 있는 굳이 사람 손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런 어떤 건조한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회로망 이론, 그렇죠? 이 회로망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로망 이제 정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기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또 회로에 대한 다른 정리들을 배우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그렇죠? 추가적으로 회로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로의, 그렇죠? 회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익혀가면 익혀갈수록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워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로를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회로를 구성했는데 어떤 부품이 모자라서 거기다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통찰력, 직관력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배우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기법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도 전부 다 기법만 얘기했었잖아요. 절점만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식을 쓰는 뭐 그런 기법. 그죠? 네,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이거의 어떤 본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는 저자들이 많은데요. 통찰력이죠. 회로에 대한, 그죠? 회로에 대한 통찰력.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망 정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건조한 기법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어떻게 촉촉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건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로를 해석하는 아주 촉촉한 기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회로망 이론은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이 이제 우리 그 선형성, 회로의 본질 중 하나가 이 선형성이거든요. 그 선형성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 선형성에서 비롯된 개념이 중첩의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중첩의 원리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3번인데 이게 이제 회로 지금 망 정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태블행, 그렇죠? 태블행, 그 다음에 노턴 정리. 이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 여기 좀 이거 앞서서 이제 배운 건데 전원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배우고 나면 그렇죠? 이 회로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측면들을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하나하나 이제 선형성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